4차 청원의 디데이까지 딱 11일 남은 상황에서 지난 5일간 동의자 수가 5,000명대에서 15,000명까지 무려 1만 명의 동의를 받아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고로 불가능해 보였던 4차 청원도 성공할 수가 있다. 공매도 관련 4차 청원의 경우는 이제까지 공매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1, 2, 3차 청원과는 결이 좀 다르고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당위가 있습니다. 1, 2, 3차 청원의 경우는 공매도 제도 개선을 하는 과정이 다소 복잡합니다. 제도의 잘못된 점을 하나하나 투자자들이 발견을 하고 또 제안을 하고 금융당국에서 이제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이제 두 눈으로 확인을 한 뒤에 여전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는 과정을 이제 주시를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수정되는 과정마다 이제 인내심과 집중력을 동시에 발휘해야만 된다. 다소 번거로운 과정이 이제 수반되는 것이 공매도 제도 개선 작업이고, 반면에 이번 4차 청원은 불법을 저지른 증권사에 대한 전수조사와 압수수색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내용과 대상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아마도 더 있을 법한 죄의 빙산의 몸통을 전수조사하는 것과 그렇게 전수조사 결과로 나온 죄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 이 두 가지인데 매우 클리어하죠. 그러니까 부담을 투자자들이 전적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검찰과 정치권이 부담을 함께 가져가기 때문에, 만약에 4차 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받아서 성공을 하게 된다면 투자자들은 검찰이 주도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증권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들어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상황을 관전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청원 성공까지만 투자자들의 힘으로 이루어낸 다음에 바톤을 검찰에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즉, 팀워크를 할 수가 있다는 의미에서 이전 청원보다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건데, 투자자들의 요청이 이행이 되는 과정이 1, 2, 3차 청원보다 더 심플하고 투자자에게 주어지는 부담이 적다. 검찰로 넘어간 다음부터는 이제 투자자들의 손을 떠나는 격이기 때문에 우리는 검찰을 믿고 지켜보면 되는 것이고, 검찰이 우리의 기대에 부응을 해줄 수도 있고 또 기대에 부응을 못 해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부응을 해준다면 감동을 받고 못 해준다면 실망을 하겠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현 정권의 경우 특이하게도 검찰의 활약 여부가 국정 운영의 퍼포먼스에 대한 평가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청원의 이행에 검찰도 함께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사회 악으로 질서를 어지럽힌 주체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지만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악법을 개정하는 그 과정도 중요합니다. 1, 2, 3차 청원이 그래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동력이 된 건데, 악법의 개정과는 별개로 법을 악용하여 불법 공매도를 친 주체가 처벌을 받고 척결이 되는 사례가 나와줘야 증권사들이 앞으로 법 무서운 줄 알고 두 번 다시 불법 공매도를 칠 엄두를 감히 내지도 못할 것이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주식시장이 환골탈태를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말이 길어졌는데 저의 소견에 동의를 하신다면은 4차 청원에 꼭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여 링크는 댓글에 고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셔서 회원 가입을 하셔도 되고,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데 통신사를 통해서 패스로 인증하셔도 되고, 문자로 또 인증을 하셔서 동의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5분 이상 걸릴 수도 있는 신경 쓰이고 또 번거로운 작업입니다. 근데 투자자님께서 번거로움을 감수하시고 눌러주신 1인분의 동의 덕분에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불법을 저지른 모든 증권사들은 앞으로 덜덜 떨게 됩니다. 왜냐하면 불법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무시무시한 청원이 바로 이번 4차 청원이기 때문이죠. 청원에 직접적으로 적시된 불법 공매도를 친 전수조사 대상은 바로 신한투자증권입니다. 이제 대표격으로 매를 맡게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저도 신한투자증권이 모든 불법 공매도를 친 주체들의 대표로 전수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원이 성공하게 되면 신한투자증권은 전수조사를 받게 됩니다. 다시 한번 청원을 올려주신 행동하는 투자자님께 감사를 드리고, 참여해주신 모든 투자자님들께도 고개 숙여서
감사드리고 또 부탁드립니다. 성공이 힘들어 보였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4차 청원 성공이 가능해졌다. 1차 공매도 청원의 성공 덕분에 공매도 제도 개선이 한창이고 일단 한시적으로 공매도가 금지가 됐습니다. 시장 조성자, 유동성 공급자 공매도도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어쨌든 우리들은 주식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증시의 방향이 너무나도 궁금하다. 그래서 한번 한국 증시의 방향을 또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매도 청원과는 별개로 KDI 경제정보센터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한국 경제를 먼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쪽 그리고 중국 쪽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나라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연 앞으로 연말과 연초에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종합지수 동행지수는 올라가다가 꺾였다가 반등을 했다가 다시 꺾인 모양새지만 선행지수는 바닥을 치고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제조업 생산지수도 급등을 하는 모양새죠. 제조업 재고율은 이제 피크아웃돼서 바람직한 그림이고 제조업 출하지수,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모두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림으로 제 눈에는 보여주고 있고 한국 경기 상황은 우호적인 그림으로 변해가고 있는 게 아닌가. 희망 회로를 돌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반면에 건설 경기를 보면은 이제 건설 출허가 현황 및 국내 건설 수주액, 총 수주액을 보면은 바닥을 뚫고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는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반면에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는 좋아지고 있는 그런 지표가 눈에 보이고 있다.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수출입 현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11월 달에 따끈따끈한 관계청 통계를 보면은 수출입은 2.2% 증가, 수입은 6.2% 감소로 무역 수지도 역시 개선되는 그림이죠. 11월 한정으로 품목별 전년 동기 대비 수출 변화를 보면은 반도체는 2.4% 상승, 승용차는 20.1% 상승, 석유 제품은 0.4% 상승. 반면에 자동차 부품은 3.6% 하락을 하였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이번에는 미국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기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연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변화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금리 인상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물가 지표, 즉 PCE 가격 지수가 11월 30일에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PCE 가격 지수는 이제 CPI랑 비슷한 소비자 물가 지수고 정식 명칭은 개인 소비자 지출 가격 지수입니다. CPI에서 이제 주거비를 뺀 지표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미국인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한 가격을 측정한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거비를 뺐기 때문에 더 탄력적이고 더 민감하게 경기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건데 전달인 9월 달에도 3.4%로 물가 상승률이 둔화가 됐었고 10월 달에는 전월비 3.1%로 물가 상승폭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즉 동시에 수요가 둔화가 되고 고로 경기 과열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고 결국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희망 회로를 돌려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 고로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어쨌든 지난주 미국은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기대감으로 위험자산 선호가 강화되는 그림이 있었고 주가도 1%대 상승을 했고요. 달러화는 마이너스 0.5% 약세, 주가에서 기술주의 강세, 안전자산 선호 약화의 현상을 보였다. 한마디로 이제 성장주가 양호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들여다볼 경기는 중국입니다. 한국 주식의 가장 큰 변수죠. 시진핑 3연임이 된 이후에 이제 좋은 소식이라고는 전혀 없었고 중국도 이제는 끝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했던 가운데 최근 들어서 이제 희망적인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무려 3가지나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이고 두 번째는 부동산 공급자 정책 기조가 변화했다. 세 번째는 미중 관계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첫 번째부터 보면은 중앙 정부에서 1조 위안 규모의 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다라고 하고요.
향후 12월부터 내년 1분기 본격적인 집행과 함께 인프라 투자와 정부 소비 증가율 두 자릿수 반등이 예상이 된다. 엄청나게 좋은 뉴스죠.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 부동산 정책의 변화인데 공동 부유를 접고 부양책을 꺼내든 그림입니다. 한화 360조 메가톤급 경기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고 360조 원이면은 2조 위안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한 해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고요. 뉴스 타이틀을 그대로 읽어보면은 부동산 살리려 헬기로 돈 뿌린다. 사실상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것이 헝다, 완다, 비구, 이위안 등의 줄도산 위기가 바로 부동산 문제로 직결이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자금난 때문에 완공하지 못한 중국 내 아파트가 2천만 채라고 하고요. 중도금을 내고도 건물이 완공되지 않아서 입주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사회 불안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 중국이 부동산과 그 관련된 사업이 전체 GDP의 25%나 되고 가계 자산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75%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살아나지 않으면 경제가 좋아질 수 없는 구조라고 하고요. 결국 인민은행에서 담보보완대출 이하 PSL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정책 자금은 부동산 개발업체에게 싼 금리로 자금을 대는 카드이고 1조 위안 규모로 공급을 한다라는 것인데 외신에서 이거를 두고서 헬리콥터로 돈 뿌리는 격이라는 표현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극약 처방이기 때문에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바로 미중 관계의 정상화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희망 회로인데 11월에 미중 정상이 소통을 재개했고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다방면에서 정상화 여지를 남겼다. 즉 더 나빠질 게 없다라는 것이고 2024년부터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상호 회복의 여지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배경은 미국도 다급하고 중국도 지금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득이 되는 조건에 한해서는 상호 협력이 빠르게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 둘 다 급하니까. 이렇게 2024년을 앞두고 한국의 큰 변수인 중국이 세 가지 거대한 변화를 앞두고 있고 모두 긍정적인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2023년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시점에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까지 경기와 정책을 들여다보면서 희망적인 변화를 들여다봤고요. 이 희망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국 주식의 랠리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시황에 대해서는 긍정론자라는 점을 감안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